네, 우리나라 리듬 체조의 기대주의자 또 미래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이죠. 네, 이슈앤피플 오늘 스튜디오에 요정으로 불리는 분이죠. 요즘 요정으로 불리는 분 많은데 진짜 요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조 요정 손현지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예고하실 때 잠시 뒤에 뵙겠어요 그랬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뉴스 생방송 이렇게 나와 보니까. 생방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긴장도 많이 돼요. 예. 리듬 체조 경기할 때하고 어떤 게 더 긴장돼요? 경기할 때는 뭐 매번 제가 연습하고 또 맨날 하던 거니까 괜찮은데 또 이런 건 낯설어서 조금 긴장도 돼요. 네, 화면에 나오는 모습 어떻게 보이세요, 스스로? 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나오고 계시고요. 요정이나 호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네, 오늘 요정과 함께하는 시간 영광입니다. 예. 자, 지난 12일 막을 내린 제92회 전국체전. 오랜만에 국내 경기에 출전했어요. 네, 올해 또 처음이자 마지막 국내 무대였어요. 그래서 또 국내 팬들한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어요. 네, 설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네,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국내 팬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긴장도 많이 했었어요. 아, 지금 경기 장면 나오거든요. 야, 본인이 이렇게 화면에서 본인의 모습 보면 어때요? 제가 하는 거랑 또 화면에서 보는 거랑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할 때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요? 뭐 잘 해야겠다,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지만 뭐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최대한 다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집중하기 해요.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훈련 중에 하다가 이제 잘 안 됐던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딱 넘길 순간 있잖아요. 그때 딱 이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옵니까? 오늘 경기는 잘했다. 어려운 기술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조금 더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또 그런 큰 기술들을 잘 마무리하고 나면 훨씬 더 마음 편해져서 또 훨씬 더 좋은 연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나요? 빨리 그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경기는. 네, 경기 중에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는 그 실수가 나온 걸 빨리 잊고 또 다음 동작에 집중을 해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이제 리본 종목이죠? 네. 리본 저 길이가 얼마나 돼요? 주니어는 5m, 또 시니어는 6m. 네, 저는 지금 6m로 하고 있어요. 6m. 원래 그냥 5m로 해도 되는데? 아니요, 6m 로 주니어까지만 하면. 5m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저런 경우에 잘못해서 한 번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떨어뜨렸어요. 마침 잘 하셨습니다. 보는 사람은 참 조마조마해요. 네, 또 특히나 리듬 체조를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실 때 조마조마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르는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기구를 갖고 나오셨는데, 뭐 공도 있고요, 또 곤봉도 있고, 후프도 있고,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후프 같은데, 네, 후프는 후프를 어떻게? 보통 뭐 훌라후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훨씬 더 두께도 얇고요. 평소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무게는 어떤가요? 저희 무게는 비슷한가요? 네, 규정이 300g 이상이어야 해요. 그다음에 아까 리본은 한 6m 정도 된다고 했고요. 곤봉은요? 곤봉은 뭐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실래요? 곤봉은? 이렇게. 역시 이렇게 바로 돌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군요. 곤봉의 그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게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던지기 같은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또 곤봉을 던지면서 또 밸런스 하는 동작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던졌다 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종목은 곤봉인가요? 네, 곤봉이 조금 어렵죠. 두 개라서 훨씬 더 어려워요. 지금 이번에 그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네 종목 합계가 109점, 105점이거든요. 점수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가지. 또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올 시즌에는 후프 종목이었어요. 후프 종목. 공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공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저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저 여기 잘 던지시니까 혹시 저한테 잠깐만 이렇게 던져봐 주실래요? 공이 어느 정도 무거운지. 이렇게 던져드릴게요. 피해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는 가볍네요. 네, 400g 정도. 이게 그리고 재질이
그 딱딱한 줄 알았더니 고무예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다른 공들은 좀 그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좀 네. 말랑말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선수들마다 또 예. 공기를 훨씬 더 많이 넣는 선수들도 있고 조금 예. 빼서 쓰는 다르게 할 수 선수들도 있는 있어요. 거군요. 자, 받으시죠. 네. 아, 역시 선수라 제가 마음 놓고 예.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그 네 가지 중에 좀 더 연습을 기울이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올 시즌에는 후프나 볼 같은 종목이 잘 됐는데 예. 또 곤봉이나 리본에서 좀 실수가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세계 선수권 데뷔를 위해서 또 곤봉 리본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했더니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번 체전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 또 저는 만족을 해요. 그리고 또 일단 좋은 모습 보여드린 게 가장 큰 만족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국체전 전에도 이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세계선수권대회 11위. 그 11위의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예, 뭐 본선 진출 자격을 준다고요? 본선 진출은 15위까지 가능을 해요. 그래서 예. 저는 특별한 등수를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15등 안에만 들어서 또 런던을 가는 게 제 목표였는데 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11위라는 좋은 네. 성적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듬 체조에서 동양인 선수가 좋은 성적 얻기가 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얼마 만인가요? 동양인 선수라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예. 아무래도 서양 선수들이 또 신체 조건이나 또 유연성 이런 것들에서 좀 유리한 점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로선 올림픽 출전 자격 얻은 게 네, 두 두 번째. 번째. 아, 그렇군요. 상당히 어려운. 예. 그, 뭐, 손윤재 선수니까 뭐, 그게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겸손히 말씀을 네. 하십니다만, 서양인들, 특히 이제 그 서양 선수들은 팔, 다리가 다 길잖아요. 네. 손윤재 선수도 긴 편인데, 동양에 비해서는. 그런데 또 제가 또 국제 시합을 나가면 저도 예.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스트레칭도 많이 필요로 하고 예. 또 그런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동작 같은 것도 최대한 크게 표현을 해요. 크게. 이렇게 손동작도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작품 프로그램 안에 있는 손동작을 많이 연습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경기 전에는 집중하는 뭐 그런 음악이 따로 있습니까? 또 경기 전에는 웬만하면 프로그램 음악 아니면 다른 음악은 듣지 않아요. 그럼 일반 뭐 그 또래들이 좋아하는 소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듣고 그런 것들은 뭐 시합 전에나 시합 전에. 그러니까 시합 전날이라든지라고 이렇게 듣는데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냥 요즘엔 가요도 좋아하고 노래는 다 좋아해요. 대중가요도 좋아하시고. 네. 이번 그 체전 때 보니까 리듬 체조 경기장이 10,000원을 이뤘더라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리듬 체조라는 종목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해요. 자, 지금 이제 이번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영상인데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네. 예. 자, 이때 이제 메달 소식이 있었죠? 네. 어떻게 만족했어요? 조금 이제 금메달을 땄었으면 됐었을 텐데. 저 때는 제가 동메달이라도 따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예.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임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뭐 메달권 밖이었는데 또 동메달을 따게 돼서 정말 행복했었죠.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제 함께 하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경기 시작 전에 아주 당당한 몸짓이 화제가 되기도. 네. 본인도 아시죠? 그 인터넷에. 네, 저도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걷는지는 저도 화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예. 아무래도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저 자신에게도 또 당당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동작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 자연스러웠던 거군요. 그 경기 전에 징크스 같은 건 없으세요? 선수들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저는 징크스는 없어요. 그리고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아, 전혀 없어요, 네. 징크스가? 네. 오히려 징크스를 만들면 거기에 또 네. 신경이 매몰될 수 쓰일까봐.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시군요. 예. 그 올 초부터 8달 동안이나 러시아에 전지훈련을 갔다 왔잖아요. 야, 그때 그 지옥 훈련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하루 일과, 훈련 중에 하루 일과는 어땠습니까? 그 일과를 좀 쭉 설명을 네. 해주시죠. 아침부터. 또 아침에 이제 선수들과 다 같이 한 1시간 정도 몸풀기, 뭐 발레 동작 같은 동작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개인 코치 선생님이랑 또 제 프로그램 연습을 해요. 그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다 보면 뭐 저녁쯤에 끝나고 아이고. 그렇죠. 하루 종일 그러면 네. 훈련하고. 8달 동안의 러시아 생활은 어땠어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어땠습니까?
또 그곳에 잘하는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배울 점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실력도 많이 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외로웠었죠. 부모님 같이 안 갔었군요. 네, 혼자 갔어요. 아, 그때 혼자 어떻게 했어요? 그거 외롭고 그랬을 텐데. 진짜 말을 하는 친구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지 않았을 텐데. 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워낙 그쪽 코치 선생님들이나 또 선수들이 다 잘해줘서 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 싶을 때는 뭐 전화도 드리고 또 뭐 연락하고 그렇죠. 눈물 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 나이 때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힘들어 하는 거를 또 엄마가 느끼면 엄마가 한국에서 조금 더 힘들어 하실까봐. 엄마까지 걱정하는 기특한 딸이었군요. 그래서 힘들어도, 근데 이제 지났으니까, 그 8달 동안 제일 그래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뭐 기분이 안 좋다거나 또 한국에 갑자기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럴 때는 또 운동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사건은 없고요. 그냥 운동이 잘 안 되거나 좀 어디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조금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플 때는 엄마가 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아플 때 엄마한테 아프다고 얘기 안 했었어요? 네,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엄마 걱정할까봐. 참 기특하네요. 게다가 러시아에서 본인의 롤모델을 하고 함께 또 연습을 했더라고요. 에브게니아 카나예바 선수하고. 어떠셨어요? 또 한 체육관에서 연습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 저는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성실해서 그런 점을 많이 배웠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점이 특별히 좀 눈에 띄던가요? 아, 이런 점은 나도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네, 가장 본받고 싶었던 점은 그 카나예바 선수의 성실함이었어요. 성실해요? 네. 어느 정도나 성실합니까? 연습량 같은 네, 연습량도 많고 또 약간 완벽주의자 같은 성격이어서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나와도 계속 반복하고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가 될 걸 본인은 될 때까지 끝까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러니까 1등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군요. 카나예바 선수는 역으로 손현재 선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뭐 시합 때 제가 긴장을 하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충분히 연습을 하면 또 자기는 시합 때 긴장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예. 자, 세계적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또 손현재 선수는 이른바 광고계의 블루칩이라고 하죠. 아주 이제 서로 이제 뭐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됐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운동선수인데 아직 제대로 된 결과를 다 보여준 게 아닌데 조금 빠른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막 돌았잖아요. 좀 약간의 악플에 좀 시달리기도 했는데 그거 아세요? 네. 어땠어요? 그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물론 당연히 좀 속상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것들도 다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네, 지금 박태환 오빠잖아요. 박태환 오빠와의 촬영 장면 나오는데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제가 조금 낯설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태환 오빠가 또 분위기를 잘 이끌어줘서 또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친분 관계가 있으시나요? 저 촬영 이후로는 또 시합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손현재 선수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두 가지 드리도록.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긴장되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짜장면. 올해부터는 이제 표기법이 짜장면도 된다고 합니다. 짜장면으로 바꿨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은 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자. 근데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주 짜장면을 실컷 드셨다고요. 네, 한국에 딱 왔는데 또 그날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야, 근데 그 짜장면은 그게 칼로리가 무척 높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더 생각난 거 아닙니까? 경기 끝나자마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국에서는 짜장면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피자는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또 경기도 끝났으니까 한번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짜장면은 절대 경기 전에는 못 먹는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먹고 살찌니까요. 식단, 이 칼로리 조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데
자, 훈련 중에 식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제가 체중 조절을 해야 되거나 또 식단 조절을 해야 될 때는 조금 혹독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네. 화면이 있는데 네.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소년제 식단입니다. 아침에 샐러드, 요구르트, 과일. 점심 때 닭가슴살 또는 생선, 네. 과일. 저녁 때 닭가슴살 또는 생선, 과일. 아니 이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세계 선수권 때는요. 저녁엔 거의 네. 안 드시거나 샐러드 약간. 네. 저희는 다 디저트로 먹는 것들을 주식으로. 예. 아니 드시네요. 식후에 그냥 아이고 과일 같은 거 먹는데 그걸 주식으로 먹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선수권 대회 기간이 정말 길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훈련량이 적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시합날 몸이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식단 조절을 해요. 듣기로는 100g 단위로 그 체중을 코치들이 측정한다고 들었어요. 그 네. 100g, 200g. 뭐 예를 들면 뭐 0.1이라는 네. 거잖아요. 몸무게를 그쵸. 잴 때. 네. 그런 미세한 그 단위도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래도 무게감이? 제가 동작을 할 때 예. 그런 점이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시합 때는 더 느껴져요. 저거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저게 좀 과자 같기도 하고요. 우유? 우유입니까? 우유? 저거만 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저거 몰래 드시다가 근데 18살이잖아요. 네. 사실 이 나이 때는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먹고 싶은 나이예요. 네. 막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조금 드시는 거 물론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해 보이시고 또 운동 선수시지만 어떨 때는 좀 나도 마구마구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또 시합이나 경기가 끝났을 때는 마음껏 먹고 싶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그럼 편이에요. 마음껏 먹는 건 어디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냥 뭐 평소에 못 먹던 뭐 음식 같은 것들을 먹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먹는 짜장면을 네. 먹는 게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있겠구나 싶다가도 왠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예. 네, 자, 그런 생각이 두 번째 드네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시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착각. 네.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셨어요? 네. 네. 자, 손 선수가 어떻게 리듬 체조를 시작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네. 작은 착각 때문이었다고 네. 들었어요. 뭐 착각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네. 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때는 리듬 체조라는 종목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발레나 무용이나 약간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저를 데려가서 또 예뻐지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재미도 느끼고 해서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리듬 체조를 발레로 처음에 잠깐 발레, 그런 하셔가지고 무용 쪽으로. 그렇군요. 어떠세요? 부모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사실 세계적인 선수로 이제 커나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의 헌신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네, 저는 정말 부모님에게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정말 제가 믿을 수 있고 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손윤재 선수가 계속 정답만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오답을 얘기해도 되는 질문. 엄마한테요. 저희 카메라 앞에 네. 잠깐 보시고 엄마한테 그동안 못했던 얘기 중에 꼭 하고 네.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잠깐 네. 얘기를 해주세요. 어, 엄마 하고 부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엄마 너무너무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또 좋은 딸 또 좋은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 계속 많이 같이 응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무튼 사랑해. 예. 네, 정말 예쁜 딸이고 손현재 선수가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커 나가실수록 엄마한테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여고생이시잖아요. 어떤 친구랑 가장 많이 대화를 하세요? 사실 그 나이 땐 친구와의 대화도 참 중요한데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가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친구가 또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친구들이랑은 정말 아직까지 정말 친하게 지내서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누굽니까? 요즘에는 잘 이렇게 못 보고 막 최근에 그래서, 그 보이프렌드라는 그룹하고 사진을 찍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때 무슨 네. 촬영 현장에서 또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아이돌 그룹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또 저랑은 또 다른 분야니까 조금 신기했었어요. 네. 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혹시 아시겠어요?
네. 와, 연습 중에 촬영한 건가 봐요. 저 때는 또 6월 달에 있었던 갈라쇼 연습을 네. 하면서 갈라쇼. 또 잠깐 쉬는 시간에. 네. 네, 연습할 때도 예쁘시네요. 경기할 때도 예쁘시지만. 그리고 평소에 이제 경기 나갈 때는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화장을 한 얼굴일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화장을 하지 않은, 왜냐면 연습할 때는 많이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연습할 때는 전혀 하지 않고요. 네. 또 시합이나 경기 있을 때는 화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야, 참 그 손흥민 선수를 그 기대하는 많은 지금 뭐 네. 체육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내년 교복 입은 모습. 런던에서 뭐 굳이 금메달을 저 사진 네. 보니까 정말 얼짱이 따로 없네요. 네. 네. 굳이 이제 뭐 금메달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뭐 많은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담을 줄 생각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미 하지만, 많은 걸 하셨어요. 네, 하셨으니까. 그래도 본인의 계획과 네. 꿈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또 런던 올림픽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저의 꿈의 무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저의 모든 걸 다 쏟아내서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뭐 세계선수권에서 11을 했으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녀의 매료되다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뽑았는데요. 전 세계가 손흥민 선수에게 매료된 그날까지 꾸준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